여러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으로 기억되는 연산군. 과연 그가 조선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낸 대첩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연산군을 사치와 향락에 빠져 피바람을 일으킨 페르나로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 연산군에게는 그의 악명 높은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첩이라는 놀랍고도 의외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연산군의 전혀 다른 면모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가 거둔 예상 밖의 승리가 역설적으로 그의 비극적인 몰락을 가속화한 비극적 아이러니를 파헤쳐 보면서 권력이라는 것의 양면성과 인간 본연의 오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과연 한때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던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을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연산군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았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나라의 기틀은 아직 불안정했고 특히 북방 국경은 끊임없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진족들은 호시탐탐 조선의 영토를 넘보며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변방 마을은 늘 공포에 떨었고 애써 지은 곡식은 약탈당하기 일쑤였으며 힘없는 백성들은 속절없이 목숨을 잃거나 붙잡혀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연산군은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어좌에 앉아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폭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테죠. 매일같이 변방에서 급하게 달려온 전령들이 위급한 보고서를 바쳤고 조정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고 왕으로서의 연산군은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폭군으로만 알려진 그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 헤쳐날 수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국경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과 백성들의 비명은 연산군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마침내 연산군은 왕으로서 예상 밖의 결단을 내립니다. 끊임없이 도발하는 여진족에 대해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경책을 펼쳐 대규모 토벌 작전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는 당시 조정 대신들조차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신하가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자신의 왕권을 앞세워 이 대규모 북벌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세밀한 작전 계획을 하달하며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죠. 북방으로 향하는 조선군의 웅장하고도 비장한 행렬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백성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나라의 모든 역량이 이 북벌 작전에 집중되었습니다. 모두의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시작된 이 대규모 토벌 작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폭군 연산군이 지휘하는 이 전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긴장의 순간을 우리는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모두의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시작된 이 대규모 토벌 작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폭군 연산군이 지휘하는 이 전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긴장의 순간을 우리는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드디어 조선의 군사들은 압록강을 넘어 여진족의 본거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당시 북방 국경은
여진족의 잦은 침입으로 늘 불안에 떨고 있었죠. 그들의 잔혹한 약탈과 무자비한 사륙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연산군 역시 이러한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규모 북벌을 지시하며 왕으로서의 결단력을 보여주었죠. 어쩌면 왕권 강화를 위한 시험대이기도 했을 겁니다. 연산군의 명을 받은 조선군은 김간불과 이계동 같은 용맹한 장수들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여진족의 근거지를 향해 진군했죠. 거친 북방의 지형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조선의 병사들은 굳건히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여진족 부대와 마주하게 된 조선군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듯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투는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격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북방의 대지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조선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했고 병사들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수많은 여진족을 토벌하고 그들의 거점을 완전히 소탕하는 대대적인 전과를 올렸죠. 이 소식이 한양의 궁궐에 전해졌을 때 조정 대신들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북방의 위협에 시달리던 조선에 찾아온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승전보였으니까요. 폭군으로만 알려진 연산군이 거둔 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대첩의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 역시 이 승리에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강행한 북벌의 정당성을 입증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이 승리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죠. 승전의 기쁨에 젖은 궁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왕의 오만함과 독선이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은 북벌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질책하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과시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의견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왕에게 절대적인 자신감과 함께 거침없는 권력을 휘두를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대첩은 연산군에게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만은 결국 그의 통치를 폭정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죠. 승전의 기쁨 속에서도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공신 책봉 과정에서는 불합리한 결정들이 이어지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킨 영웅적 승리가 역설적으로 왕의 파멸을 재촉하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연산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 대첩이 가져온 영광이 과연 조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연산군의 북벌이 대성공을 거두며 승전의 기쁨에 젖었지만 그 이면에 왕의 오만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이야기했죠. 이제 그 대첩의 순간들과 눈부신 승리가 가져온 빛과 그림자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승리의 환희가 어떻게 폭정의 서막을 열었는지 그 역사의 아이러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북방의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조선군은 맹렬히 진격했습니다. 연산군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병사들의 눈빛에는 오랜 변방의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과 왕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믿음이 서려 있었죠.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치열했지만 조선군은 압도적인 사기와 굳건한 전술로 여진족의 주요 거점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변방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조선의 국경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이 승전보가 한양에 전해지자 궁궐은 물론 도성 전체가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쳤고 연산군은 조선의 안위를 지켜낸 영웅으로 추앙받았죠. 승전보를 받아든 연산군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간 북벌을 반대했던 신하들을 향한 불만은 이제 거침없는 오만함으로 변해갔죠. 보라, 나의 판단이 옳았음을. 그는 이렇게 외치는 듯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대승은 연산군에게 절대적인 자신감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헤쳐나온 선장이 어떤 파도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승리는 그에게 나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왕이라는 그릇된 신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달콤함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들이우는 법이죠. 연산군은 북벌에 공을 세운 이들을 포상하는 공신 책봉을 단행했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과도하게 등용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는 불공정한 결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을 세운 이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에 불만이 터져나왔지만 왕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전쟁의 승리는 잠시의 환호였을 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세금과 부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승전 축하 연회를 밤늦도록 열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죠. 궁궐 안팎의 온도차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웅적인 승리가 역설적으로 왕을 폭정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첩의 환희 속에서 연산군은 점점 더 자신의 권력에 취해갔고 그 취기는 곧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갔죠. 마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매료된 나르시시스트처럼 그는 승리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맹신하며 스스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신하들의 충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첩은 그에게 절대적인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이 오히려 그의 몰락을 가속화한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과연 연산군은 이 달콤한 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파멸의 길을 걷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극적 전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